자, 안녕하세요. 송윤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요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인데, 당연히 아시는 분은 뭐 되게 쉬운 절차이지만, 모르시는 분은 또 헤매실 수 있어서 종종 그 이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으셔가지고요. 요거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원래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라는 종이에 써가지고 발급을 했었죠, 예전에는. 근데 이제 그게 전자로 발행하는 게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대부분 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요. 혹은 뭐 전자계산서, 면세사업자는. 근데 이제 이런 세금계산서도 아직까지 종이로 발행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로 발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씩 이제 전자 쪽으로 정부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전자로 무조건 발급을 해야 되는 사업자들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사업자가 전자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그 매출액이죠.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급가액이 1억 원 이상인데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되시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발급을 하기 전에 하나가 필요해요. 뭐냐면 이제 인증서, 그러니까 공동인증서죠. 요즘에는 이 인증서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용도의 인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보통 거래하시는 은행에 인터넷 뱅킹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으시죠. 저는 기업은행을 거래하니까 이 기업은행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증센터 이런 게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공동인증서 발급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보통 우리 은행, 신용카드, 보험용 이런 인증서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4,000원짜리 요거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4,400원인데, 근데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요 전자세금용 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상에서는 요거를 따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보통 인터넷 뱅킹을 하는 사업자 같은 분들은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가지를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범용 인증서를 받으면 좋은데 이게 비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은행용 그리고 세금계산서용 이렇게 두 가지를 발급을 받으시고요. 자, 이제 홈택스 들어가가지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시면 뭐 건별 발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정 발급, 그리고 뭐 일괄 발급,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 발급은 여기서 발급한 거를 나중에 이제 수정해서 재발급할 때 필요한 메뉴고요. 우리는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를 처음 발급을 하는 거니까 여기 건별 발급에 들어가서 한 장 발급을 해 볼게요. 아까 인증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인증서에 대한 안내가 떠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용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안내가 뜨니까 그거는 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화면이죠. 여기에 보시면 일단 여기 들어오시면 왼쪽에 공급자, 내가 발급하는 사람이니까 발급하는 사업자니까 여기 공급자에 내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내 상호 그리고 대표인 나의 성명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업장 주소나 업태 종목 이런 것들은 이미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에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 거래처,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죠. 그쪽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이제 별표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반드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여기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그 팝업창이 나오고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상호, 성명 등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그 이메일 접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받는 자 쪽도 그렇고요. 제가 공급자의 이메일도 그렇고 여기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이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급됐다는 사실을 이메일로 통보를 해주니까 여기는 웬만하면 거래처 이메일 정보를 받으셔가지고 여기다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세금 계산서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당연히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 세액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제일 먼저 작성 일자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달력 표시를 누르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작성일자는 반드시 오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저께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를 이 작성일자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그 날짜, 그러니까 여기에 품목에 들어가야 되는 게 용역의 공급이거나 아니면 재화의 공급이 일어난 그 날짜를 기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품목은 여기 지금 경영자문 이렇게 대표적으로 써놨는데, 이런 용역 말고도 뭐 컴퓨터가 됐던 아니면 가구가 됐던 이렇게 품목이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격이나 수량 단가가 있으시면 뭐 써도 되시는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여기는 비워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공급가액만 써주시면 되고요. 공급가액을 쓰면 자동으로 세액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게 되면 여기선 지금 300만 원에 세액 30만 원이니까 합계 금액 330만 원이 여기 나타나고요. 그리고 요거를 공급가액 300만 원과 세액 30만 원으로 나눠 가지고 거래를 했다라는 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이 금액 330만 원을 이미 받았다 그러면 여기 밑에 영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받지 않았다 그러면 청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숫자 금액이나 아니면 여기에 거래처 그 정보가 맞는지 확인 한번 하신 다음에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팝업이 뜨는데요. 이 팝업에서 나오는 거래처의 정보, 그러니까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상호, 성명, 그 다음에 내가 공급한 금액을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여기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인증 화면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거기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세금 계산서용 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치고 그 다음에 확인을 가시면 이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데 한 번쯤만 발행해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처음 이제 할 때는 조금 헷갈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서예요.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죠. 그리고 면세 사업자 역시도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가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발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시 이제 전자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인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하고 거의 뭐 다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가가치세가 없는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전자계산서 발행을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거래처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밑에가 조금 달라요. 밑에 뭐 작성일자 이런 건 똑같은데,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공급가액만 있고 세액이 없죠. 당연히 면세 사업자니까 부가가치세가 없겠죠. 그래서 공급가액만 있기 때문에 여기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의 부가가치세가 있다 보니까 10%를 더 업 해가지고 여기 적는 게 아니라 그냥 공급가액만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단가가 25,000원짜리 무언가를 2개 팔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공급가액까지 계산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합계는 공급가액만 표시가 되는 거고요. 돈을 받았으면 영수, 안 받았으면 청구로 해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팝업이 뜨는데 여기서 정보 확인하고요. 내가 쓴 금액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이것도 역시 세금계산서용 인증서로 확인을 하시면 이제 발급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여기 좀 전에 보셨던 여기서 요 거래처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1년에 몇 건 안 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 거래처에 여러 장의 그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매번 이거를 입력하시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거래처를 미리 등록시켜 놨다가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서 아까 그 전자세금계산서 들어오는 메뉴죠. 여기 보시면 거래처 및 품목 관리가 있고요. 요 아래를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거래처 관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고요. 내 정보고 내가 등록해 놓은 거래처 정보가 이렇게 떠요. 요 정보에서 불러오시면 되는데, 일단 신규로 거래처를 등록하려면 건별 등록 요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요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거래처에 그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뭐 주소, 상호, 대표자, 그리고 담당자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고 등록하기를 누르시면 좀 전에 여기 리스트에 거래처가 뜨게 되는 거고요.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도
여기 거래처 조회를 클릭하셔가지고 아까 입력해 놨던 거래처 정보를 불러오시면 여기를 일일이 기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거 전자사용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는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거래처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등록해 놨던 거래처들이 뜨니까 여기를 보시고 뭐 상세 보기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수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등록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뭐 요쪽으로 들어가셔도 거래처 정보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발급이 되실 거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자사용 계산서 혹은 전자계산서를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번만 그 보시고 발급을 해 보시면 그렇게 다음부터는 뭐 그닥 어렵지 않게 발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